호주에 도착해 먼저 퀸즐랜드 동부 해안에 있는 프레이저 섬으로 향합니다. 섬으로 가려면 바지선을 타야 하는데요. 여기는 딱히 선착장도 없더라고요. 우리의 발이 돼줄 사륜구동 자동차를 배에 싣습니다. 프레이저 섬은 호주를 방문한 이들이 흔히 가는 관광지가 아닌데도 바지선엔 차량이 꽤 있더라고요.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저도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1년이나 준비하셨는데 그러셨겠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는 이야기에 전부터 마음속에 점 찍어뒀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준비를 하셨던 거군요.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섬 프레이저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섬 동부 해안에는 해변을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는 75마일 비치가 있습니다. 차선도 신호도 없으니 조심해야 하는데요. 해변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는 것도 이색적입니다. 그렇네요. 해변에는 마에노 난파선이 있습니다. 1935년에 좌초된 이 배는 해변의 등대 같은 존재지요. 난파선 근처는 낚시꾼들에게 인기 있는 포인트입니다. 바다에 몸을 담그고 파도에 맞서며 낚싯줄을 던지는 낚시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아예 바다에 들어가셔서 이 고기를 잡네요. 예. 고기를 손질하고 남은 건 모래사장 깊숙이 묻어두고 네. 잡은 고기 중 몇 마리를 먹어보라고 담아주시더군요. 인심도 좋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연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 좋은 인심을 갖고 계신가 봐요. 예, 그래서 저희도 답례로 소주를 선물했습니다. 이 매운탕에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데요. 네,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즐거운 만남을 뒤로하고 프레이저 아일랜드를 돌아보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야, 멋지네요. 동부 해안 최북단에 인디언 헤드가 있어 올라가 봤는데요. 15분 정도 올라가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온통 모래로 이루어진 이 섬에 바위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위에선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남태평양의 푸른 바다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경치가 말씀하신 대로 참 좋네요. 예. 운이 좋으면 바다에서 돌고래도 볼 수 있다는데 저는 아쉽게도 돌고래를 보는 행운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예, 근데 근처에서 네. 딩고를 만났습니다. 딩고요. 예, 이 섬엔 딩고가 많기로 유명하죠. 개 강아지 같이 생겼는데요? 예, 네, 일종의 들개인데요. 네. 개라고 방심했다면 큰일 납니다. 호주에선 딩고가 최상위 포식자라서 양이나 토끼 같은 동물은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해친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줄 알고 다가갔다가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예, 이 맹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 섬에서 유명한 맥켄지 호수로 갑니다. 섬에 있는 100여 개의 호수 중에서도 이곳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곳인데요. 호수에 도착하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얀 모래와 어우러진 에메랄드빛 호수, 거기다 제가 갔을 땐 뽀얀 안개가 뒤덮여 몽환적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제 섬을 떠나 아웃백에 진입해 한 마을에 들렀습니다. 모텔이 있어서 갔는데요. 모텔이라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텔이랑 좀 개념이 다르죠? 예, 여행자들의 숙박과 식사, 펍을 겸하는 곳이죠. 저희는 이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뭘 드셨어요? 호주인들이 즐겨 먹는 피시앤칩스입니다. 생선 튀김과 감자 튀김이라고 예. 보면 되겠네요. 식사를 마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도로에 소들이 있더라고요. 사파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동물들을 볼 수 예, 있다면요. 그렇죠. 네.
또 어떤 거 보셨어요? 근처에 에뮤도 있었습니다. 타조랑 좀 비슷한 새죠? 예, 맞습니다. 에뮤는 호주의 문장에 캥거루와 함께 등장하는 새인데요. 호주에서 가장 큰 새로 날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타조가 날지 못하는 거죠. 예. 계속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번엔 도로에서 죽어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주로 캥거루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160마리까지 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동물들을 뒤로하고 한참을 달리다가 중간 기착지인 퀼피라는 마을에 들렀습니다. 마을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있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 퀼트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퀼트 안에 코알라 그림도 빠지지 않네요. 예, 그리고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는 오래된 사진들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시던 분들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척 시대에 사용했던 전화기나 다른 유물들도 많습니다. 네. 작은 규모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마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예. 심슨 사막 초입에 있는 마을 버즈빌로 향합니다. 사막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무슨 허가를 받나요? 퍼밋이라고 부르는 허가를 받습니다. 네. 700km에 달하는 심슨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또 차 상태가 괜찮은지 필수적인 절차는 아닌데 관리인에게 확인도 부탁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예. 다행히 차 상태가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준비할 게 있나요? 예, 먹을 물도 미리 충분히 확보하고요. 네.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서 차에 냉각수를 충분히 채웁니다. 그렇죠. 차가 많이 뜨거울 테니까요. 예. 또 기름을 차에 가득 채우는 건 물론 여분까지 챙깁니다. 그렇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모두 차에 실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열심히 준비하신 티가 나네요. 예, 이번엔 저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을 찾아 나섭니다. 버즈빌에는 1800년대 건물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오래된 호텔이 있어 식사를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에도 오랜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목재로 된 천장도 보니까 좀 오래된 느낌이 나긴 나네요. 예. 또 심슨 사막에 있는 빅 레드에 이름을 붙인 햄버거가 있어서 시켜봤었는데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자, 그리고 사막은 철저한 계획 없이는 힘듭니다. 그렇죠. 이렇게 최종 점검을 마치고 드디어 심슨 사막으로 향합니다. 말이 그렇지요. 이렇게 거칠고 황량한 사막을 횡단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도 내 맘 같지 않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서 네. 앞으로 어떤 시련들이 닥칠지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40분 정도를 달리니 큰 모래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 첫 번째 난관인가요? 예, 여기가 빅 레드입니다. 90m 정도의 언덕인데요. 심슨 사막을 횡단할 때 처음 넘어야 하는 관문입니다. 여기를 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어머. 언덕을 못 올라오는 차도 있더라고요. 어이구. 이러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나요? 그래야죠. 처음으로 정상에 선 기분은 달콤했습니다. 그러셨겠네요. 그곳에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타들어가듯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과 대지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예, 이렇게 근처에서 야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막에서요? 예. 이곳에서는 어디든 텐트를 치는 곳이 제 집이니까 오히려 더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먹는 밥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디서든 잘 수 있으니까 편리하네요. 예.
사막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굉장히 추웠는데요. 네.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사막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심슨 사막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의 고비는 넘겼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예, 이런 빅 레드 같은 모래 언덕을 앞으로 600개 이상을 넘어야 합니다. 와, 600개나요. 그런데 언덕을 오르다가 차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바퀴가 3개나 물에 제대로 빠진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먼저 바퀴 아래에 있는 모래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차가 더 깊이 가라앉더라고요. 오, 그래서 모래 탈출용 알루미늄판을 깔아봤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꼼짝없이 이거 큰일 났네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구원 차량인가요? 예. 고생하고 있는 저를 보고 도움을 주려고 내렸는데요. 사막에서의 인심도 참 후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네. 회의를 하셨군요. 예. 견인줄을 연결해서 차를 모래구덩이에서 빼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날이 아직 밝아서. 또 저분들 아니었으면 사막에서 얼마나 진땀을 빼셨겠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조언도 해줬는데요. 네. 덕분에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경험이 좀 많으신가 봐요. 예.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앞으로는 실수 없이 사막을 헤쳐나가기 위해 조심 또 조심했습니다. 그늘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호주가 겨울이었는데도 낮에는 30대 육박했는데요. 네. 달려드는 파리 때문에 입도 크게 벌릴 수 없어 밥도 차 안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파리가 입에 들어갈 수도 있는 예, 저 거군요. 파리를 보십시오. 역시 사막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었군요. 예, 예기치 않은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니까요. 사막을 한참 더 달리다 보니 소금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드넓은 사막에 하얀 소금이 서리처럼 내려앉은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과거에 바다였던 곳인가 봐요. 네, 먹어보니까 소금 맞더라고요. 정말 짰습니다. 드셔보셨군요. 예. 표정이 아이짜 이런 표정인데요. 쉬어가는 김에 차에 기름을 두둑히 채우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커다란 유칼립투스 나무를 발견했는데요. 메마른 사막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러게요. 사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게 자연의 신비죠. 예, 왜 그런지는 알려진 바는 없고 네. 다만 외로운 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작은 묘목이 심어져 있어서 크게 잘 자라라고 우리의 소중한 물도 나눠줬습니다. 물 한 병도 나눠 드셨군요. 예. 심슨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러 온천을 만났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요. 온도가 38도 정도로 물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데서 여행의 피로도 좀 풀 겸 몸 좀 녹이고 가셔야죠. 그럼요. 한참을 물속에 있었는데요. 그간 쌓인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달립니다. 드디어 심슨 사막을 벗어나 매끈한 도로를 달렸는데요. 그곳에서 도보 여행자들을 만났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3,600km를 종단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여기도 대단한 분들 계시네요. 예. 진정한 호주를 보고 느낄 수 있었던 호주 아웃백 여행. 제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웃백의 심장인 앨리스 스프링스로 왔습니다. 호주 중심부에 있는 대도시로 호주 횡단의 중간 기착지인데요. 이곳은 오래전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곳으로 거리 곳곳에서 원주민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인 것 같은데 원주민 문양을 갖고 있네요. 네, 예전엔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림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 시가지 북쪽에 있는 안자킬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호주군이 참여했던 전쟁의 전사자들을 기리는 안자 기념탑이 있었는데요. 호주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코리아라고 써 있네요. 언덕에 올라서니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도시엔 어둠이 깔리고 다음 날 열기구를 타기 위해 새벽부터 일찍 서둘렀습니다. 오, 열기구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크기가 대단하네요. 예, 10여 명의 사람을 태우고 열기구가 하늘로 오를 준비를 합니다. 아, 무서우면서도 좀 떨리고 막 그러셨겠어요. 예, 기대 반, 흥분 반. 아, 이게 뜰까 싶은데요. 보십시오. 열기구가 땅을 딛고 드디어 하늘로 오릅니다. 네. 탄 분들도 참 좋겠지만요. 이렇게 땅에서 올려다보는 모습도 참 예쁘네요. 위에서 본 풍경은 어떤가요? 달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아웃백의 황홀한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열기구의 하이라이트는 일출인데요. 지평선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네, 이걸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시는 거죠? 예. 시내에 방송통신학교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근데 한산해 보이는 게 학생이 없나 봐요. 네, 광활한 아웃백에 흩어져 사는 학생들 약 120여 명을 대상으로 방송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파만 쏘는 거죠. 그렇군요. 앨리스 스프링스 구경을 마치고 킹스 캐니언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이런 비포장입니다. 울퉁불퉁한 아웃백의 길을 덜컹거리며 내달리기를 한참. 차 바퀴에 펑크가 났습니다. 아이고. 바퀴가 아주 주저앉았는데요. 네, 아웃백의 험난한 지형에서 펑크가 나는 건 수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차를 들어올려 펑크난 바퀴를 빼내고 네. 여분의 바퀴를 장착합니다. 그래도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거 척척 혼자서 다 해내시고요. 제 차와 공구가 아니라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만세 하셨어요. 시간이 지체돼 서둘러 길을 가는데 풀숲에서 딩고를 만났습니다. 딩고가 위험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 동물은 물론 사람까지 해치는 호주의 들개 딩고. 차가 거기서 주저앉아 근처에서 야영이라도 해야 했다면 어찌 됐을까 아찔했습니다. 사람도 공격하는군요. 예. 그새 어둠이 내려와 지평선 너머로 달이 떠오릅니다. 다음 날 킹스 캐니언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하는데요. 저희는 1시간 정도 걸리는 킹스 크릿 전망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킹스 캐니언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사암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데요. 그 높이가 무려 100m나 된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위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겠어요. 예,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올라가신 분들도 많아요. 예, 약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 사람들이 물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새들도 목이 마른지 이곳에서 물을 마십니다. 새들 빛깔도 참 곱네요. 다음은 세상의 중심,
울룰루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웅장한 바위산이 있어 차를 세웠는데요. 이곳은 울룰루가 아니라 마운트 코너입니다. 꼭대기가 평평한 860m의 높은 절벽이죠. 울룰루로 향하는 길에 먼저 카타추타를 보고 가기로 했습니다. 원주민의 말로 여러 개의 머리라는 뜻의 카타추타.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예, 36개의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카타추타는 이름처럼 여러 개의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둥글둥글한 모습이 부드럽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게요.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예,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울룰루로 갑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예, 일몰 시간에 맞춰 갔는데요. 네. 저처럼 해질녘 울룰루를 보기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 일부러 맞춰 가신 거군요.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 울룰루. 호주 원주민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어온 오래된 성지인데요. 해가 지면서 시시각각 그 색깔을 달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바위인 거잖아요. 근데 참 그 거대한 바위가 주는 감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보셨으니까 더 하셨겠죠. 예. 울룰루에서 700km 떨어진 호주 광산업의 메카 쿠버피디로 향합니다. 쿠버피디의 상징은 오팔인데요. 전 세계 오팔의 95%가 호주에서 생산되고 그중 쿠버피디가 주요한 오팔 생산지입니다. 네, 오팔 하면은 하늘색 빛의 그 보석을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여전히 오팔을 활발히 생산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915년 금을 찾아 나섰던 소년이 오팔을 발견하면서 쿠버피디는 지금까지 오팔과 번영을 함께 해왔습니다. 오팔 구경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팔 광산 박물관으로 왔습니다. 네. 이 도시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곳은 한여름이면 47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주택의 60%가량은 더위를 피해 지하에 동굴집 형태로 지었습니다. 아, 바로 이렇게 말이죠. 동굴 같다 했어요. 예. 끝없이 이어진 지하 굴에서 직접 광산 체험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셨어요? 그냥 흉내만 좀 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하신 거예요? 오팔로 만든 액세서리도 판매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내의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아, 그럴 만도 하죠. 무지갯빛 화려한 광채를 뽐내는 오팔이 아름다웠습니다. 아, 하나 선물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이곳은 주택뿐 아니라 교회도 땅속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작지만 포근한 느낌이 드는 교회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이런 모습의 교회는 좀 생소한데요. 작아서도 아늑하고 앙증맞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런 동굴집을 갖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들도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호텔입니다. 지하에 만든 호텔이죠. 오, 호텔의 교회에 전부 동굴집 형태로 지었는데요. 참 독특하고요. 한번 자보고 싶어요. 예,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복도를 통해 한참 가다 보니 네. 저희가 묵을 방에 도착했습니다. 아, 방이 지하에 있는 요새 같은데요. 그렇지요. 답답하진 않을까요? 아니요, 사암으로 돼 있어서 습기도 차지 않고 실내 온도가 23도 정도로 유지돼 활동하기에 적당합니다. 와, 정말 색다른 경험이셨겠어요. 예. 쿠버피디 북쪽에 있는 브레이크 어웨이로 왔습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곳인데요. 7천만 년 전 바다에 있던 이곳은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 같았습니다. 어쩐지 좀 낯익은 풍경이다 했어요. 예. 근처에 도구 펜스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도구 펜스가 뭐죠? 그 호주의 들개인 딩고를 막아 양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울타리입니다. 그 길이가 무려 5,300km에 이르러서 세계에서 가장 긴 울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보니까 호주가 딩고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겪고 있는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펜스를 친 거군요. 울타리를 친 거죠. 예, 그리고 쿠버피드를 벗어나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으로 접어듭니다. 모래 언덕과 평원으로 이루어진 호주에서 가장 넓은 사막인데요. 역시나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울퉁불퉁. 또 펑크 나는 건 아니겠죠? 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활짝 피어있는 붉은 꽃이 눈에 띄어 차를 세웠습니다. 빨간 꽃인데요.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저 까만 건 뭔가요? 네, 이런 불무지에서 어렵게 꽃이 자라는지 신기했는데 네. 꽃에 빠져있는 저를 캥거루가 구경하는 듯하네요. 이게 서서 구경하네요. 예, 그렇게 사막에서 처음으로 맞는 저녁. 기력도 보충할 겸 뭔가 특별한 음식을 해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이라 하시면 메뉴가 뭔가요? 스테이크입니다. 아, 그럼 이게 바로 아웃백에서 먹는 스테이크가 되겠네요. 예. 맛있겠어요. 육질 좋은 호주산 쇠고기를 구웠을 뿐인데 최고급 스테이크가 됐습니다. 육질이 부드러운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시장이 반찬인데요. 뭐 여기서 뭘 먹든 다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닥불 주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사막에서의 밤을 깊어갑니다. 다음 날 차를 타고 좀 더 사막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은 나무도 많고 지형이 다채로워서 달리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왜요?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운전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차를 세워보니 왼쪽 앞바퀴가 찢어진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게다가 여분의 타이어도 없고 공구는 망가져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근데 차가 안 오나 봐요. 예, 여기로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근처에 로드하우스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떡해요. 다리 깔고 누우셨어요.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나야 했습니다.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예, 비는 내리고 언제쯤 차가 지나갈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식사도 하시고 자리도 펴시고. 사막 한가운데서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드디어 근처의 로드하우스와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차량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전날에는 한 대도 없더니 일이 되려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흔쾌히 우리를 도와주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찢어진 타이어를 빼내고 여분의 타이어가 없으니 그럼 하는 수 어떡하죠? 없이 대신 튜브를 넣기로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주행이 되나 봐요. 예,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제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네, 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호주 서부를 향해 달리니 창밖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와, 이제 푸른 들판에 양떼도 보이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호주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요. 예, 호주 서부 여행의 관문인 퍼스로 향합니다. 먼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킹스파크로 왔는데요. 넓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공원에는 그간 전쟁에 참가했던 호주군 전사자들을 기리는 탑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초록의 잔디밭과 파란 하늘,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 빌딩들과 도시를 휘감고 유유히 흐르는 수완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죠. 호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던 아웃백 여행, 그 대장정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